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2026년 3월 31일, 한국 시각으로 화요일 오전, 서울 도심 주유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딱 32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순조롭다고 하고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합니다. 휴전 협상안은 3번이나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전쟁이 한국 장바구니를 집벽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그 해협이 지금 32일째 봉쇄 상태입니다. 하루에 1천만 배럴이 넘는 석유 공급이 막혔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508원.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17년 만의 수준입니다. 3월 한 달 평균이 1,489원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미 전쟁 전보다 6% 이상 원화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유가, 금, 환율, 반도체 이 4가지 축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4월에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절대로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4월 달력에 빨간 줄 쳐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고 4월을 맞이하면 한 달 사이에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국 열흘째에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31일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항목의 종전 협상안을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핵시설 폐쇄,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꽤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이란이 이걸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협상이 잘 된다는 말과 협상이 없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마치 고백했는데 상대는 아예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1일 이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할 것이다. 그러자 이란은 역으로 걸프 지역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 공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후 최후 통첩 시한이 또 연기됐습니다. 협상가인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주장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선박 3척을 되돌려보냈습니다. 협상 테이블과 전쟁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죠. 러시아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를 통해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군사적 충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급소가 31일째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숫자들이 여러분 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전쟁 전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72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꽂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을 소비합니다. 배럴당 28달러 이상 올랐으니까 하루 추가 비용이 약 728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환율 1,508원을 곱하면 하루에 약 1,100억 원이 기름값 상승분으로만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달이면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바꿔볼까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약 2,200만 가구입니다.
나눠보면 가구당 월 1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청구서로 직접 날라오지는 않아요. 택배비, 식자재 가격, 공장 가동비에 녹아들어서 소비 곳곳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1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까지 도달하는 시차를 감안하면 3월보다 4월 물가에 더 많이 반영된다. 산업연구원은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이 0.71%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6.30%, 화학제품 1.59%, 고무 플라스틱 0.46%,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누르는 전통적인 방법이 잘 안 먹힌다는 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1973년 중동전쟁 당시 유가가 4배로 뛰자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고 실업률이 9%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는 식고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그 레시피가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OECD는 이미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20 국가 중에 두 번째로 큰 폭의 조정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원화 기준 에너지 비용이 기름값 상승과 환율 상승이 곱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중고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투자의 1번 법칙 같은 건데 이번엔 그 룰이 통하다가 갑자기 배신했습니다. 3월 말 기준 금 현물가는 온스당 약 4,575달러 수준입니다. 52주 기준으로 보면 최저 3,076달러에서 최고 5,605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2,000달러 넘게 출렁인 건데 이건 평소 금의 성격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폭입니다. 전쟁 초기 금이 폭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몰려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까진 교과서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2차례 연속으로 금선물 증거금을 올려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4천만 원이 수중에 없으면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합니다. 금 선물 시장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금이 올라가니까 빚을 끼고 금에 투자하던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쏟아졌습니다. 마진콜이 터지면 강제 매도를 당합니다.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트레이더에게 또 마진콜이 떠집니다. 눈덩이가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3월 18일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3.5, 3.75%로 동결했는데 19명의 연준 위원 중 7명이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압박을 받습니다. 유가가 50% 이상 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기 때문에 연준도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금 세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항공편이 끊기니까 금덩어리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거래상들이 런던 기준가 대비 온스당 최대 30달러를 깎아서 떨이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거래 시대의 아날로그 물류라는 변수가 금값을 흔들어버린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고 진짜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JP모건이 올해 말 금값을 6,300달러로 전망했고 UBS는 6,200달러, 도이체방크는 6,000달러를 내놨습니다. 방향은 위입니다. 그런데 단기 저점을 4,000달러 이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간에 구덩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누적 730억 달러 이상 금을 사모았는데 기관은 오히려 빠져나왔습니다. 개미가 사는 동안 큰 손은 조용히 나간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의 방향은 위이지만 반드시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면 중간 구덩이에서 멘탈이 깨집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3월 29일 기준 원달러 환율 1,508.47원. 이 숫자가 마지막으로 이 수준이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9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을 때의 환율을 17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한 달 환율 평균이 1,489원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 IMF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연초에 1,420원대였는데 3개월 만에 6% 넘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가 달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달러를 사재기하는 건 일종의 본능이죠.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생각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고 신흥국 통화는 더 약해집니다. 한국엔 이건 이중고로 옵니다. 기름값이 달러로 오르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집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원화 기준 에너지 비용이 곧불어 뛰는 구조입니다. 직장인 체감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1,540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500원이라는 17년짜리 심리적 방어선이 뚫렸으니까 다음 저항선까지의 거리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고 성장 둔화 및 외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가 적어도 8월까지 2.50%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3월은 외국인과 개인의 역대급 대결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간 대규모로 팔아치웠고 개인은 거의 같은 규모로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외국인이 대거 팔았고 외국인 지분율이 1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간 크게 빠지면서 주요국 중 상위권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빠진 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도 높은 이중 취약 구조 때문입니다. LS증권의 한 이사는 유가가 90, 100달러 밑으로 꺾이면 코스피가 충분히 6,000선 넘을 것이라며 결국 유가가 증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8배 초반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 훼손보다 지정학적 공포로 인한 수급 이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쟁이라는 안개가 걷히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풍선에 넣는 가스, 헬륨.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9도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산소와 습기를 차단하고 극저 냉각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없으면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장비가 있어도 칩을 찍어낼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헬륨의 30%를 공급하던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 물량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상하이 세미콘 차이나 행사에서 공급망 컨설팅 업체 대표가 헬륨 부족은 절대적인 우려사항이라고 했고 스위스 반도체 부품회사 임원은 이미 자사 생산에 영향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도 단기 부족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개월분 헬륨을 전략 비축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공장이 멈추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비축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여름까지 가면 칩 수율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불가피합니다. SK하이닉스는 3월 27일 종가 기준 92만 2천 원을 기록하며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3월 초 100만 원대에서 8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3월 초 19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조정을 거쳤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진행됐지만 이는 실적 훼손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만의 통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과 헬륨, 금속, 비료 등의 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식품값도 오르고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값도 오릅니다. 자동차 부품값, 의약품 재료비도 오릅니다. 하나의 해협이 막혔을 뿐인데 우리 생활 전방 위에 충격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나프타가 안 들어오니까 석유화학업계에 불가항력 선언이 터졌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지가 업계 최초로 이걸 선언했고 대형 화학사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습니다. 에틸렌이 부족하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 고무 전반이가 타격을 받고 거기서 파생되는 선박 후판, 바이오, 화장품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멈추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까지 언급했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비축유는 진짜 비상시에만 꺼내는 비상금 같은 건데 그걸 꺼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기 수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고리가 보입니다.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묶어두고 금리가 환율을 밀어올리고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 그리고 이 고리의 시작점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유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A, 협상 타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브렌트유는 단기간에 $90대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주, 운송주, 화학주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시나리오 B, 장기화. 여름까지 전쟁이 이어지면 브렌트유 $120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이 경우 방산주, 에너지주, 원자재 관련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핵심은 어느 쪽도 한 방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상 타결 기대에 항공주를 왕창 샀다가 협상이 다시 무산되면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산주에 올인했다가 갑작스러운 휴전 발표가 나오면 하루 만에 10% 이상 빠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살아남을 수 있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대응 가능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에 방산주만 유일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익이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수혜주라는 건 전쟁이 끝나면 수혜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방산주에 들어가더라도 역시 분할이 답입니다. 진입과 출구 전략을 동시에 세워두지 않으면 뉴스 한 줄의 수익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에너지 자립 관련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구조적 수혜를 노리는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비용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를 활용해서 환율 상승에 대한 해지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유 관련 ETF는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자산이든 지금은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환율이 1,508원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성급한 환전은 피하세요. 전쟁 장기화 시 1,540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통해 환율 상승에 대한 해지를 가져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타결 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역시 분할 접근이 핵심입니다. 모든 달러를 한 번에 넣는 것도 한 번에 빼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달러는 지금 양날의 검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산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큽니다.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은 1분기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누리지만 2분기엔 에너지 비용과 리콜 이슈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각각의 목표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42조 원, SK하이닉스를 204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각각 27만 원, 145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은 실적 훼손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외국인 이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헬륨 비축분이 약 6개월 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이 여름 안에 해결된다면 실질적인 생산 차질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추진 소식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TSMC처럼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기업 재평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LS증권 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빠지면 빠진다고 못 사고, 오르면 더 올라서 못 사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부라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낫다. 타이밍만 재다 보면 영원히 못 삽니다. 20에서 30% 분할 매수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AI 반도체 수요 자체는 전장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4월 달력에 빨간 줄 쳐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란 협상 진전 여부입니다. 미국의 15개 항목 협상안과 이란의 입장 사이에 접점이 나오는지가 모든 자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는 90달러대로 급락할 수 있고 무산되면 12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됩니다. 이란의 반응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3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증권사 전망 중앙값은 전년 대비 2.4% 상승, 유가 급등이 CPI에 본격 반영되면 5월 FOMC에서 연준의 기조가 더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멀어지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주식 하락 압력이 지속됩니다. 셋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4월 29일 SK하이닉스가 먼저 발표 예정입니다. 헬륨 비축분 소진 속도와 가이던스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반도체 투자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실적 자체보다 경영진의 전망 발언에 주목하세요. 넷째, 원달러 1,540원 돌파 여부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 이탈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달러 자산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분할 환전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해협이 열리는 순간이 모든 위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유가 하락, 환율 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복원, 외국인 자금 복귀,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별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 방향은 위이지만 반드시 분할 접근, 추가 하락 시 단계적 매수, 전쟁 종료와 글로벌 부양이 시작되면 연말 6,000달러대 경로가 열립니다. 환율, 전쟁 장기화 시 1,540원 이상 가능, 달러 자산 보유 중이라면 성급한 환전은 피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해지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도체, 6개월 비축분이 안전판이지만 여름까지 전쟁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됩니다. 단기 변동성보다 AI 수요라는 구조적 방향에 집중하세요. 유가, 협상 타결 시 90달러대 급락 가능, 장기화 시 120달러 이상 시나리오,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세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공급망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모든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주식을 산 사람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냈습니다.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분할로 접근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위기 이후에 가장 먼저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쟁, 유가, 환율, 금,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지금은 한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눠서 들어가시고 시나리오로 대응을 준비하세요. 협상이 되면 어떻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 B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4월에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4월 투자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